예,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시장의 키워드부터 정리를 해보면 시장은 이제 2000포인트, 2500 돌파, 또 ADR은 130, 좀 부담되는 위치죠. 그러니까 위아래 다 좀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고, 그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코스닥 반도체주가 이제 빠지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기는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요. 반면에 이제 엔터, 게임, 일부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 자체는 좀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삼성전자 자체는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.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.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시장이 좀 재미없잖아요. 그러니까 재미없는 요인들 몇 가지를 보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500달러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별다른 시원스럽게 또 호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. 시장에서는 중국 매출 불확실성이 있다. 근데 이제 회사 쪽에서는 뭐 정보 협의해서 중국용 제품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, 그리고 또 분석가들도 성장성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, 그러니까 중국 걱정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이 매도를 내놨고, 이런 매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하락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왔죠. 특히 이제 오늘 장중에 나왔던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중국용 제품 공급도 지금 지연되고 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중국 리스크가 실제로 좀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자극을 했죠.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크게 빠지면서 우리 증시에 일부 좀 영향을 줬고, 이게 이제 증시가 좀 방향 잡기 어려운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작동을 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지표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4개월째 하락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좀 위축되기 시작하는 건가?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거는 경기 둔화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올라가고, 경제는 나빠지는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, 이런 데이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연착륙이 아닌가 보다 이런 거를 자극을 하죠. 그래서 오늘 그 블룸버그에서는 아시아 증시가 오늘 둔했던 이유로 이걸 꼽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소비자 심리는 나빠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이러면은 금리가 또 자극될 수도 있고 경기는 둔해질 수도 있고, 이게 오늘 아시아 시장을 좀 발목 잡았다.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제 개장하기 전후에서 4.3%대까지 빠졌다가 결국에는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4.42%까지 올라가서 끝났잖아요. 그래서 조금 이제 금리 상황이 이제 좀 빠지는 흐름은 아직은 아닌가 보다. 이 상태도 일단 정체니까 시장도 정체되는 게 맞아. 이런 인식이 좀 있었고. 그 다음에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현물,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선물이 연말까지는 이제 선물 매수 우위가 맞는데, 다만 이제 좀 과도하게 매수가 들어온 측면도 있어서 좀 숨고르게 할 수도 있고, 또 ADR 상승과 하락 종목 수 비율입니다. 근데 이게 이제 120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과매수라고 하는데, 코스닥은 120, 코스피는 130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러니까 올라온 종목이 그 사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별로는 좀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라고 투자자들이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이 상태에서 정체되면서 물량 소화하는 게 좀 맞나 보다.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정서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한쪽으로 방향 잡기 어려운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.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그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데, 이거 급락했다라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이고 어쨌든 하락했는데 AMD가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AMD도 지금 AI 관련된 제품 계속 개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보면 주가는 AMD가 훨씬 더 강하게 최근 들어서는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됩니다. 하나는 시장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싼 거,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보다 비슷한 거 중에서 좀 덜 오른 거. 우리 증시도 보면 최근에 좀 이제 초낙폭과대주들이 좀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, AMD도 어차피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. 우리가 AI 모멘텀이 꺼지는 건 아니다.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뭐 여기서 추세가 끝났다라기보다는 그냥 매물 소화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이제 최근에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, 오늘은 뭐 그 JYP는 올라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뭐 하이브가 되게 강했죠.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눌렸던 엔터주들도 최근에 뭐 아이돌 음반 판매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, 박진영이 그 유튜브 방송 나와서 현금 있으면 자기라면 엔터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주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좀 엇갈리는데, 이제 RBC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 이제 5천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, 또 일부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리슨을 비롯해서 여전히 이제 시장을 좀
보수적으로 보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여기저기서는 좀 시장에 대해서는 엇갈리는데 최근 들어서는 살짝 좀 시장이 지수가 올라오면 또 이제 이런 거 보도 많이 해주거든요. 그래서 좀 보수적인 보도보다는 좀 낙관론 쪽이 보도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심리에 일부 좀 영향을 줬죠. 근데 이거는 지수 빠지면 또 마이클 리슨 이런 사람들이 또 맹활약해요.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거라서 뭐 저거는 뭐 저런 분위기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긴 또 어중간하죠. 자, 수급에서는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은 매매 비중을 되게 줄였습니다.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 비중 되게 줄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 두 종목 우선주까지 포함을 하면 그러니까 두 종목에 대해서 거의 한 700억 가까이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한 65% 정도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가고 있거든요. 그 외에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자동차주 일부 뭐 이런 것들 이제 담았고요. 기관은 오늘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다 보니까 대형주 쪽이 이제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하이브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죠. 그다음에 뭐 그 외에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카카오도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뭐 이런 류의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들어가고 좀 특이한 거는 반도체를 매매하는데 반도체에서 이제 그 좀 HBM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던 종목군들 매수 비중이 좀 높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제 업종 내에서도 좀 부담이 덜한 재료 부담이 덜했던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담는 모습이 있고요.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고 매수 쪽에는 딱히 이렇게 특정 업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. 그냥 골라 담는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담는 이제 그런 형태의 매매를 보인 게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. 자, 증시 관전 포인트 짚어보면 미국은 이제 휴장입니다. 휴장인데 지금 이제 소비 쇼핑 시즌이라는 어떤 이슈 맞이해서 소비가 더 불거질 거냐 아니면 이제 오늘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갖다가 이제 경기 침체 어쩌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측면도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에 더 반영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소비 침체 어느 쪽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는지 요거 좀 봐야 될 거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여파로 오늘 관련된 종목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.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그 희소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2차 전지하고 이제 이런 반도체가 또 약간 희소 관계가 좀 있어서 이게 이제 뭐 한편으로는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쪽 매수하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그런 측면도 좀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빠지고 밀려 내려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하나의 시세가 끝난다라고 돼버리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더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거라서 요 시소가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금쯤 정도에서 한번 1차적으로는 반등 시도 해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추세로 깨지게 되는지 이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추세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 잘 보면 삼성전자 매수하고 하이닉스도 사고 대만의 TSMC 주가 위치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위치도 그렇고 한미, 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연중 최고치 부근에서 주가가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기조가 이제 우연은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의 어떤 지속성을 보인다라면 이제 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이제 단기 매물 소화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 매수 기조 자체가 좀 계속 이어지는지 이것도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은 금리가 좀 내려가긴 했구나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죠. 업종 딱 봐서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좀 따로 하나 보여드릴 거 뭐냐면 이게 코스닥 연봉이거든요. 1년 단위로 끄는 건데 오늘 그 고릴라에서 제가 엠마리 님이 제 톡방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짝수회 때 코스닥이 좀 안 좋았다고.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게 짝수회 제가 화살표 그은 데가 다 짝수회거든요. 두 번 빼고 다 음봉이었어요. 예, 두 번 빼고 2014년하고 코로나 때 2020년 빼놓고는 짝수에다 음봉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점이 아마 이런 패턴을 또 알고 있는 투자들이 연말 앞두고 좀 경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뭐 짝수는 100% 무조건 빠져 뭐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또 일부는 내년도에 조금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. 이런 걸 또 투자들이 의식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이런 통계도 있다. 예, 반드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통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연말에 선뜻 매수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. 근데 이거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. 이거 뭐 그때그때 다르다 정도로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그 노래 제목입니다. 이거 노래 제목
뭔지 아시죠? 이게 이제 카펜터스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Yesterday Once More라고 이게 이제 또 그 마음 또 차분하게 또 이제 좀 진정시켜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음악이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노래 쉽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또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. 예,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하고 꼭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모닝 방송도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또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구독자 3만 명 다 됐거든요. 좋아요, 구독 몇 분만 더 채워주시면 3만 명 넘깁니다. 그러니까 이왕 보시는 거 좀 구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